안녕하세요. 애터미 미스코리아 이혜정입니다. 사람들이 애터미 처음에 하면서요, 여러분, 두 가지를 혼동해요. 초보자들이. 열정과 흥분을. 초보자들 그런 거 많이 하죠. 아자아자! 그러고 없어지는 거. 그거 흥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집에 가니까 이게 가라앉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사업한 지 1년 미만인 분들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흥분 상태인지 열정 상태인지.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지금 흥분 상태예요. 두 번째는 열정과 무례함을 혼동해요. 네, 무례하면 안 되거든요. 파트너는 나하고의 코워커, 동료지 내 부하가 아니에요. 스폰서라고 해서 내가 먼저 사업을 먼저 하고 애터미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명령조로 얘기하는 사람이 저였어요. 제가 우리 양산의 허은정 총장이라고, 그 친구가 애터미에 여러분 제일 먼저 아기를 등에 업고 세미나장에 온 여자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만든 파트너는요, 전부 그 도서관에서 아이들 이렇게 교육시키는 그런 독서 모임에서 만난 그 학부모들이 전부 파트너였어요, 동네. 세상에, 저는 애를 한 번도 안 낳아봤는데요. 그리고 서울은 보통 1명에서 2명밖에 안 낳거든요. 근데 한국도 지방으로 갈수록 애를 많이 낳더라고요. 3명에서 4명을 낳아요. 그러니까 허은정 총장이 10명의 파트너랑 나타나면 아기가 40명이 와. 그럼 무슨 강아지 떼가 버글버글 하는 것 같아요. 한 애는 손가락 물고 자고 있고, 한 애는 똥 싸고 있고, 한 애는 오줌 싸고 있고, 똥 싸고 있고, 오줌 싸고 있고. 그들한테 가장 큰 애터미의 이 벽은 세미나 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세미나를 못 오니까 자꾸 이 애터미를 일하는 이 멘탈이 자꾸 뚝뚝뚝뚝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세미나는 안 하면서 애터미는 하겠다고 자꾸 연락이 와서 제가 그 허은정 총장을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세미나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답이요, 안 온다가 아니고 못 와요 였어요. 그러니까 세미나에 참석할 수는 없지만 대화의 뉘앙스가 전혀 다르죠. 안 가요 하고 못 가요 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이 바보가 그 애기 엄마들 마음을 제가 못 읽어낸 거예요. 그 못 온다는 파트너한테 여러분 쌈딱인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세미나 못 오면 나 당신 후원 안 해요. 맞아요, 틀려요, 이 얘기가?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으세요? 예, 하지 마세요, 그런 말. 제가 1년 6개월 동안 그래서 파트너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그 말을 딱 뱉는 순간 허은정 총장은 그 얘기가 협박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협박받아서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겁대가리 없이 그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래갖고 막 둘이 투덕투덕 싸우고 나오면 맨 마지막에 허은정 총장이 저한테 싸붙인 말이 있어요. 애도 안 낳아본 여자가 내 마음을 알아! 그거였어요. 그럼 거기서 또 참아야 되는데 저는 거기서 또 저도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래 나 시집 못 갔다. 그래 네가 보태준 게 있냐? 그러면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허은정 총장이 너무 힘이 드니까 여러분, 스폰서는 그래서 꼭 있어야 돼요. 우리 이덕우 총단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한 말이 뭐였냐면, 자기는 애터미가 너무 좋은데 이혜정 때문에 못할 것 같다고, 내가 암이 더 깊어질 것 같다고. 네, 유방암 말기로 가슴을 다 도려냈어요. 내가 살아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진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시부모, 대학 교수인 시부모가 반대하고 대그룹 다니던 남편도 반대하는데 본인이 무릎 꿇고 3년만 하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빈 여자예요. 일본 여기 세미나 했던 최시혁 총장 아시죠? 그분이 남편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최시혁 총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왜 부인을 끝까지 말리지 않았냐고. 몇 달을 정말 치열하게 싸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늘 아프다 그러고 누워서 막 힘들어하던 자기 와이프가 다시 밝아졌더래요. 그러니까 암 수술하고 나서는 자기 원래의 와이프의 모습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 연애할 때 그 시절에 자기 와이프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암 말기니까 그래,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웃다가 죽게 하자. 자기가 좋아하는 일 밝게 웃으면서 일하다 죽는 게 차라리 우리 모두 죽는데, 그래서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원래 그 유방암 수술하신 분들은 그 호르몬 억제제를 주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못 해요. 임신 자체도 어렵고
병원에서도 위험하다고 애기 못 갖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허은정 총장은 애 둘 더 낳았어요. 네. 그러고 나서요, 가슴 복원했어요. 체격이 되게 이렇게 가늘어요. 이렇게 스키니 타입인데, 그러니까 태어날 때 가슴은 내가 어떻게 못하잖아. 복원을 한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B컵을 해야 되는데 의사한테 D컵을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 싸운 거야, 의사하고. 내 가슴 내 맘대로 못하냐 이러면서 또 싸웠어.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어깨가 작고 이렇게 좁기 때문에 D컵 하면 어깨가 부서진다고 안 된다 그랬고 B컵을 하니까 저한테 그러는, 내 가슴도 내 맘대로 못하는 빌어먹을 세상 이러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파트너로 들어오면 성공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런 미친 사람을 내가 잘 준비하고 공부해서 그 사람을 놓치지 않고 후원을 잘하는 게 애터미 사업의 핵심이에요. 예.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랑 일한 지 6년 됐거든요, 그 친구가. 저랑 지금도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워요. 근데 제가 이제는 그 표현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애들이 많이 와요, 애기들이. 그러니까 전에는 막 애기들 보면은 막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당황했는데 요새는 이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오면요, 제가 아들한테 그래요. 엄마 일하게 빨리 군대 가라. 여자애가 오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돈 좀 벌게 빨리 시집 가라 그래요. 그 엄마가 듣고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예, 저를 친정엄마 같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일하라고 한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를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혜로워진 거죠. 요 모양 되는데 10년 걸렸쇼. 수많은 사람을 놓치고 난 뒤에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건 모든 경험은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애터미가 어려운 건요, 몰라서예요. 파트너 때문에 왜 상처를 받냐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잘 몰라서예요. 근데 자꾸 이해하려고 계속 노력하면요, 보여요, 그 사람이. 스폰서하고 파트너도 꼭 부부관계 같아요.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노력을 게을리하면요, 이게 남이 돼요.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왼수가 돼. 제가 애터미에서 10년 세월은요, 그 노력한 거예요. 계속 노력한 거예요. 왜? 노력을 안 하니까 미워하게 되더라고. 근데 참 미안해요. 사랑하는 건 잘 모르는데 미워하는 거 금방 알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이 에이코아라는 게요, 노력하자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2달 전에 베트남에 파트너가 있어서 후원을 한 5일 정도 갔다가 마지막 날에 우연히도 저희 스폰서님을 호치민에서 만났어요. 그 같은 아파트에 같은 동에 살아요, 저희 남매가. 저희 오빠는 제일 꼭대기층 32층, 저는 30층. 한 달에 몇 번 만날 것 같으세요? 주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요. 한 달에 한 번만 정도. 그것도 새벽에 여행 가방 들고. 왜냐면 32층에서 내려오면 30층에서 제가 타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 너? 이래요. 당신은 어디 가? 나 중국 가 그래요. 나 태국 가. 잘 가. 그럼 끝이에요. 예, 되게 쿨하죠. 예. 처음에 본사에서 이덕우 총단장님하고 너무너무 전화 연락이 안 된다고 저만 보면 그러는 거예요. 오빠 어디 갔냐고. 그럼 저는 몰라요. 왜 몰라요? 오빠인데 그래요. 희한하죠? 박한길 회장님도 한번 그러시더라고. 열받아가지고 같이 안 살아요. 그 부인한테 물어보세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제 말 맞죠? 근데 절 이상하게 보더라고. 근데 그날 한 8시간 동안 잠깐 그 비행기 타기 전에 시간이 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물어볼 게 해서 전화를 했어요. 어디야? 그랬더니 베트남? 너는 그래서 나도. 그래서 만나자 그랬죠. 그래서 호치민에서 만나서 8시간 동안 저희 파트너들 정말 기적같이 미팅이 이루어졌어요. 정말 저도. 근데 저는 딴 데 후원을 가는데 길이 너무 막혀갖고 저희 파트너들한테 전부 그 미팅을 하고 저는 1시간도 못 듣고 비행기 타기 직전에 잠깐 얼굴만 봤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그날 처음 본 그 한국 남자가 한 4시간의 강의를요, 물어봤어요. 뭐라 그러든가. 뭘 이해했냐는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이 2가지만 이해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why.
애터미가 왜 되냐고. 한국 연예인들 드라마를 보고 좋아해서 BTS, 방탄소년단 때문에 별의별 얘기가 많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찝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를 짚어준 거예요. 명확하게. 애터미가 베트남에서 성공하는 이유를 알아야지 당신들이 이 사업을 잘할 거 아니냐. 근데 이 와인은 전 세계 동일하다는 거예요. 좋고 싸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장사는 여러분 재구매가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한국은 영업하는 사람들이 노트를 갖고 다녔어요. 영업 노트. 저도 그랬어요. 치과재료 노트가 있었거든요. 거래처에. 정확하게 알아요. 이 병원은 5일날 재료를 시킬 거고 이 병원은 15일에 시킬 거고 이 병원은 25일에 시킨다는 걸 제가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5일날 주문한다는 그 병원은 일주일 전부터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전화 날 찾을 때까지 기다리면 저는 밥 못 벌어 먹습니다. 15일에 주문하면 한 10일쯤에 미리 가서 막 인사하고 하는 거예요. 연락 오기까지 기다리는 건 영업맨이 아니에요. 그건 파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애터미는 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파는 거였으면 저 애터미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처음은 파는 게 맞아요. 왜? 이분이 애터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들고 가서 보여주고 냄새 맡게 하고 발라보게 하고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맨 처음에 만나는 그 시간은 파는 게 맞아요. 근데 물건이 진짜로 좋고 싸다면 내가 깜빡 잊어먹어도 연락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전화가 와요. 왜 안 오냐고, 빨리. 저는 치과 재료는 늘 내가 부지런히 미리 움직여서 돈을 벌었는데 애터미도 저는 부지런히 했지만 내가 잠깐 놓치는 순간에도 고객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네가 스스로 연락을 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매일 벌어졌던 거예요. 물건을 다시 고맙게 사주는 건 중요한데 그 앞에 네 글자가 있어요. 자발적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본인들이 물건에 홀딱 반해서 이 물건이 떨어지면 냉큼 앞에 있는 가서 슈퍼 다른 물건을 쓰는 게 아니라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게 여러분 자발적인 재구매고요. 고객이 스스로 움직이는 그 시장은 여러분 파는 시장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놀랐던 건 통역을 끼고 난생 처음 한국에 스폰서라는 사람을 만난 그 7명의 베트남 여자들이요. 이거를요 7명한테 다 물어봤어요. 제가 똑같이 얘기해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그들이 천재여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딱 두 가지니까 이해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사업을 할 때 초보자들이 왜 되냐고 물어보면요. 딱 이 두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이게 애터미의 전부거든요. 여러분 이 1번과 2번이 있다면 마케팅 플랜은요. 하나도 공부할 필요도 어쩌면 없는 거예요. 어차피 팔리면 줄 거니까 나한테 돈. 이거는 끊임없는 매출 볼륨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돈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칙은 심플해야 돼요. 예를 들어 초보 사업자가 나왔는데 내 위에 스폰서가 10명이에요. 어떤 파트너는 다 일일이 찾아가서 질문을 던지는 파트너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게 복제가 잘 안 된 그룹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파트너가 바로 있는 맨 마지막 10번째 파트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업이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뭐라고 해요? 박한길 회장님의 인품 때문에 된다 그래요. 그것처럼 막연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9번째한테 가서 무조건 세미나 오면 된대. 이 사람 헷갈리죠? 그 8번째 찾아갔어. 그랬더니 아주 점잖게 얘기해.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셋 다 틀리네. 이 사람 머리 지진 나는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갔어. 물건 팔으면 된대. 이 사람 거의 돌아버려. 여러분 그건 시스템이 아니에요. 시스템은 제가 제 밑에 쫙 1000명이 일렬로 쪼르륵 늘어서 있는데 맨 처음에 얘기한 제 이야기와 저 1000번째 끝에 달린 사람도 똑같이 얘기하는 게 시스템이에요. 그게 복제예요. 복제가 되려면 심플해야 돼요. 어려우면 못 알아들어, 초보자는. 간단 명료해야 돼요. 맨 꼭대기 갔더니 그 사람은 스폰서, 제일 돈 잘 번다는 스폰서 뭐라 그래요? 탁 이러면서 해보면 알아. 그럼 그 사람 관둬요. 여러분 잘 이렇게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 그룹이, 내 팀이 제대로 복제가 돼서 내려가고 있는가?
제가 너무 놀랐어요. 딱 이 두 가지를 얘기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7명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내가 잘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 좋고 싸고 자발적인 재구매요. 잘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한테 애터미 잘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랬더니 좋고 싸고 자발적인 재구매요. 잘했어요. 이걸 1시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게 여러분 제일 쉬워요. 초보자들하고 미팅할 때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제일 애터미 하면서 초보 사업자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자기 혼자 막 떠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질문을 해보면 금방 알 텐데 질문도 안 하고서 다 알아들었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니? 그럼 승질 부려. 이것도 몰라! 이러면서.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질문 받은 건 안 잊어먹습니다. 놀라운 건 질문을 한 사람도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Y를 이해시키고 났어요. 그래서 이건 되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초보자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2가지만 하면 됩니다. 성공의 8단계. 이거는 일을 진행하는 순서예요. 순서대로 해라 이 얘기죠. 2번째는 뭐냐? A코어예요. 이게 뭐냐면 매일매일의 행동 강령이에요. 여러분은 A코어, Y 왜 되는지를 이해했어요. 그러면 내가 다 뭘 하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뭘 하시면 되냐? A코어를 하세요 하고 그럼 끝내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바로 이 스폰서한테 그래요? 그럼 내가 오늘부터 뭐 하면 되죠? 그럼 거의 다 그 얘기하죠. 세미나에 계속 오라고. 여러분 세미나 계속 온다고 성공한가요? 제 대답은 아니에요. 한국의 수많은 남자들이 세미나에 와서 공부만 합니다. 물건 들고 나가질 않아요. 왠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거절을 안 당해요. 왜? 나가서 사람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거절을 안 당해요. 미팅 참석률 100%, 매출 제로. 성공해요? 아니잖아요. 2번째 뭐라 그래요? 올라가면 세미나 시스템 필요 없고 팔기만 해. 팔면 돼. 팔면 돼요? 자기는 보험 여왕이라 잘 팔지 모르겠지만 내 파트너는 수줍음이 아주 많은 여자와 남자일 수도 있어요. 저희 파트너가 요번에 이 A코어 이덕우 총단장님 강의를 듣고요. 저한테 울면서 전화가 왔었어요. 남자인데 자기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인데 병원 다니면서 약 파는 게 지긋지긋해서 애터미를 했는데 위에 있는 스폰서가 자기 보고 물건을 잘 팔면 된다 그래서 절망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파는 게 지겨워서 애터미 왔는데 거기는 월급이나 주지. 너무 고민이 돼서 관둘까 말까 하다가 석세스 세미나를 왔는데 스폰서가 이 A코어 강의를 하는 등간 자기가 희망의 빛이 생겼다는 거예요. 모든 스폰서가 초보자가 와서 너 제가 애터미 하는 이유를 이제 잘 되는 절대 안 망하는 이유, 회사가 안 망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뭘 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은 1초도 안 걸려서 A4 용지를 딱 내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매일매일 여기에 있는 8개를 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만 해주시면 돼요. 초등학생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쉽게 이해해야 돼요. 박한길 회장님의 인품 때문에 제품이 좋고 싸서 뭐 세미나만 오면 된다, 물건을 잘 팔면 된다, 내 말을 잘 들어라. 그 말이 다 다른 게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아요. 스폰서 말이 똑같아야 돼요. 내가 오늘부터 뭐 하면 됩니까? 초보자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그리고 창 내놓는 거예요. 더 좋은 건 이거가 뭐죠? 그러면 내가 한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직접 한 거. 스폰서님도 이렇게 하시는군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끝. 아시겠어요? 제가 10년 했다 그랬죠, 애터미. 근데 제가 10년 전이나 3년이나 6년이나 10년 돼서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A코어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 A코어는요, 스폰서가 나 대신 해주는 거예요? 파트너가 나 대신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성공한대. 근데 이거 안 했어. 고로 나는 성공을 못 했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
내 탓입니다. 회사 잘못도 아니고요. 내가 이상한 그룹에 들어간 줄 잘못 쓴 것도 아니고요. 나만 계속 이상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담 드리는데 이 에이코아를 스폰서부터 중간 리더서부터 거기에 있는 모든 팀원들이 전부 에이코아는 그 그룹이 일본에서 1등 할 겁니다. 근데 근데요, 왜 이걸 사람들이 안 하냐면요, 너무 심플하니까 뭔가 또 다른 비결은 없나 쓸데없는 걸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예, 경제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입니다. 이분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측량할 수 없으면 계산할 수 없다. 요즘에 한국에서 숫자 경영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모든 사업은 숫자로 나타나죠. 숫자로 이게 측량할 수 없으면요, 여러분 개선이 안 돼요. 스폰서하고 상담할 때 여러분 상담이 길 이유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 내가 스폰서예요. 파트너가 왔어요. 그럼 대부분의 100명 중에 100명은 다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열심히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만일에 거꾸로 파트너예요.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있는 분? 대부분의 상담이 뭔지 아세요? 파트너는 죽을 만큼 열심히 합니다 그러고 계속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우리 파트너들이 저는 죽을 만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딱 냉정하게 얘기해요. 너 안 죽었잖아. 그렇잖아요. 저 애터미하다 죽은 사람 못 봤어. 애터미하다 과로사로 죽은 사람 못 봤어요. 이거를 매일매일 하시고 상담할 때 이걸 보여주는 게 내 일의 양이에요. 여러분, 의외로 한국 사람들은요, 일본에서 막혀요. 매일 책 읽기인데 한 권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만일에 책이잖아요. 책 들었다 놔도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책만 보면 잔다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걸 들었다 놔도 동그라미 치라 그러다 보면요, 한 일주일 되면 이 사람이 왜 내가 이것밖에 못하지? 그러면서 책을 펼쳐요. 그러다 보면 한 페이지가 2페이지가 되고 2페이지가 10페이지가 되고 점점 책 읽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동영상 보기, 여러분 꼭 애터미 동영상 아니어도 돼요. 유튜브 보면 좋은 동영상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다음이 뭐죠? 네, 미팅 참석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죠? 애용이죠. 미팅을 참석해야, 나는 지금 아마추어인데 프로가 되려면 배워야 되죠. 그리고 내가 제품을 써봐야 왜 1번과 2번이 맞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하게 되죠. 여기에 보시면 1번하고 2번하고 3번, 4번은요, 이 5번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 설명을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파트너들 중에 소비자는 많은데 사업자가 없어서 고민인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사업 설명을 안 하면 절대 사업자 안 생깁니다. 책 읽고 VOD를 읽다 보면요, 여러분이 시대의 흐름을 알게 돼요. 대화가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왜 꼭 애터미 얘기만 해야 돼요? 이번에 타이거 우즈 제기했죠. 여러분 골프 좋아하는 분들은요, 골프 얘기하면요 금방 친구가 돼요. 대화가 잘 되다 보면 당신 직업이 뭐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저는 애터미 합니다. 이게 훨씬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신은 무슨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근데 이분이 보니까 머리숱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나한테 어쩜 그렇게 머리가 숱이 많고 윤기가 나죠? 그러면 내가 애용한 샴푸 얘기를 딱 그분한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1, 2, 3, 4번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전부 사업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사업 설명의 핵심이 뭐죠? 보상 플랜이에요. 보상 플랜을 잘 풀어줘야 돼요. 소비자는 보상 플랜 안 물어봐. 여러분이 여기에 근데 이 한 장이 딱 한 달이거든요. 그럼 제 파트너들 이렇게 각각의 톡방에 보면 이렇게 쫙 올려요. 밤에 이 팩 붙인 사진하고. 저는 처음에 쭉 봅니다. 아무 말 안 하고 한 달을 쭉 지켜봐요. 어떤 사람은 X표가 동그라미가 늘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X표가 그대로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X표가 많은 사람은 이 사업에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에이코아를 매일매일 해서 동그라미를 늘려나가면, 이걸 매일매일 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성공해요. 굳이 애터미가 아니어도 어떤 사업이어도 성공합니다. 이거를 매일매일 하는 사람은. 여기 6번째가 뭐죠? 네, 제품 전달해야죠. 7번째는 스폰서하고 상담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이게 뭐냐? 내가 일을 한 증거예요.
이거와 인생 시나리오와 계보도를 놓고 상담을 해야 진짜 상담이에요. 왜? 일 얘기만 하게 되거든요. 누구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이 눈앞에 이게 수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상담하자 그래 놓고 이 A코어와 계보도와 인생 시나리오를 안 갖고 오는 파트너하고 저는 상담 안 해요. 제 하루 일당 300만 원짜리거든요. 아마추어를 상담할 일은 없습니다. 저는 프로만 만나기 때문에. 프로와 프로끼리 시간을 하는데 수다 떨 일은 없잖아요, 내가. 근데 이게 처음에 여러분 왜 이걸 매일 반복해야 되냐면 이분이 미국의 유명한 오래전에 목사님이시고 이분이 철학가고 소설가이기도 한데 이분이 한 얘기, 유명한 얘기예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내 습관이 바뀌고 내 습관이 바뀌면 내 운명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A과를 매일 하는 건요, 애터미 하기 위한 사람으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또 하나 있어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자꾸 웃었더니 행복해지더라. 저는 이 8번이 제일 어려웠어요. 신뢰 쌓기. 그래서 제가 제 스폰서님한테 여쭤봤더니 본인도 맞아. 그러면서 여기에 여러분 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모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의 바이블입니다. 근데 그 서문에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벌집을 발로 차지 마라. 감옥에 온 수많은 죄수들을요, 여러분 인터뷰해 봤더니 다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예요. 자기 잘못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파트너들을요, 자꾸 잘못을 지적해도요, 사람의 본성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래요.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늘 얘기했어요. 너는 절대 애터미에서 너는 성공 못한다. 너는. 그것처럼 무서운 저주가 있어요? 다 되는데 나만 안 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그랬더니 딱 한마디에서 넌 발집을 발로 차잖아. 여러분 파트너를 비난하면 안 되는 이유가요, 벌집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벌집을 발로 뻥 차면 어떻게 되죠? 막 쏴. 근데도 사람들은 그 벌한테 다가가죠. 벌집 안에 꿀이 들어있어서예요. 여러분 파트너는 벌이에요. 근데 파트너를 발로 차면 그 안에 있는 꿀을 못 먹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꾹 참아야 돼. 화가 나도. 거기 정확하게 써 있어요, 서문에. 여러분 꼭 사서 읽어보세요.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거를 들춰내면 점점 더 이 사람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비난할 시간에 당신의 마음의 그릇을 키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9번의 신뢰 쌓기가 이 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비난, 비평, 불만 하지 마라. 제가 아까 얘기했죠. 허은정 총장한테 초기에 세미나 안 오면 후원 안 할 겁니다. 이게 제가 그 사람을 비난인 거예요. 그러면 비난, 비평, 불만은 하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고 4가지는 하라고 돼 있어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기. 여러분 이게 신뢰 쌓기예요. 이걸 매일매일 하시면 돼요. 신뢰 쌓기가 뭔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미소 짓고 대화하고 칭찬하는 거, 그러니까 미인 대칭 대화하는 건 되는데 이 칭찬하기가 잘 안 될 거예요. 칭찬은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악수할 때 당신의 이 따뜻한 손길이 오늘 상당히 위로가 됩니다. 지금 당신이 입은 그 보라색 원피스가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던 색깔입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다 돼서 추천해드릴 책이 한국에서 일본 사람들이 쓴 책인데 이 책은 2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저는 저희 파트너들 다 사줬어요. 이 책 읽으라고. 요즘의 베스트셀러는 이겁니다. 어른의 의무라는 책. 우리가 이 장수시대에 피할 수 없는 게 3가지가 있대요. 질병, 가난, 외로움. 이 3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 요즘에 강남의 부자들이 애터미 사업 하시거든요. 그분들 돈 많아요. 건강관리를 잘해서 또래보다 한 10살은 어려 보입니다. 그들이 왜 애터미를 하냐? 외로워서예요. 외로움은 뼈에 사무치는 겁니다. 여기 매일매일 애터미 센터 와서 자기 또래들하고 웃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이런 자식들 옆에서 죽는 건 이미 글렀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활동하다가 친구들 곁에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질병, 죽는 건 우리가 못 피하죠. 애터미를 하면은요, 여러분, 가난과 외로움은 벗어날 수 있어요. 제가 증거입니다. 저는 제 파트너가 제 가족이에요. 그들이 저를 돌봐줍니다. 제가 저희 엄마한테도 그 얘기를 해요. 엄마, 내 걱정하지 말고 언제든지 하늘나라 가셔도 된다고. 온몸이 아프면서 오래 살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 어른의 의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일본 어르신들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한국도 진짜 어른이 필요한 시절이거든요, 요즘에. 이 저자가 일본에서 유명한 애니메이션 작가라고 하는데 이분이 어른의 의무가 3가지랍니다. 왕년에 내가 잘 나갔다고 잘난 체 하지 않기. 늘 기분 좋게 그 마음을 유지하기.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내 옆으로 몰려온대요. 그러면 맨 마지막 어른의 의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의 풍부한 경험을 다음 세대한테 물려주고 죽는 게 어른의 진짜 의무래요. 근데 많은 어른들이 투덜투덜 하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먼저 조언을 청하기 전에 막 내가 말이야 과거에 뭐 했는데 이러면서 이런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제일 좋은 옷을 차려입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제일 좋은 백을 들고 늘 웃으면서 돌아다니면 젊은 사람들이 자꾸 내 옆으로 모여요. 여러분이 젊은 사람들하고 안 어울리고 여러분 친구 만나보세요. 뻔해요. 맨날 투덜 아프다 아니면 죽고 싶다밖에 없어. 투덜거려. 그럼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인들은 참 별로야 이러면서 외면하면 그들이 쌓은 그 모든 경험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난하지 않으시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고 일본에서 제일 친구가 많은 분들이 되시길 바래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당신은 남으세요. 과외해 줄게. 마치겠습니다.